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1973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올해가 눈이 내린 날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침 출근길 어둑한 기온에 또 눈이 내리나 싶었지만 오늘은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1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국 최초로 중랑구 면목동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도시재생을 더한 새로운 주택 모델이 선보입니다. 최근 성북구가 도로 열선을 매설했습니다. 주민들의 결빙에 대한 걱정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마포구가 어린이 청소년 의회 설치에 나섭니다. 예산 편성과 입법 등 실질적인 의회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천구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금천구에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1명 발생했습니다.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부터 전해주시죠.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73,9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에서는 125명, 경기도에서는 138명이, 인천에서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구치소 내 확진자는 모두 1,203명으로 누적 발병률은 직원이 4.9%, 수용자는 절반에 가까운 42.9%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최초 확진된 직원으로부터의 1차 확산과 무증상 신규 입소자를 통한 2차 확산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동부구치소는 현재 수용실 부족으로 신규 수용자 입소 시 최초 1주간은 1인 격리를, 다음 1주간은 신규 입소자로만 이뤄진 단실 공동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교정시설에 특화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이 방역당국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노바백스의 백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근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계약이 성사된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에 더해 총 7,600만 명분이 확보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B형 간염 등 기존에 있던 다수의 백신에 적용돼 왔던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인데요. 2도에서 8도 정도의 냉장 온도에서 보관과 유통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유효 기간이 6개월 정도인 다른 백신에 비해 최소 1년에서 3년까지로 예상돼 내년 접종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 이전 생산 방식으로 백신의 국내 공급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용산 미군기지에 내려진 자택 대기령이 오는 24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용산기지 관련 인원은 24일까지 응급 상황이나 필수 임무 관련 활동 등을 제외하곤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득이한 외출의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산기지 방문이나 다른 기지 방문도 금지됩니다. 용산기지에선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28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도시재생을 더한 신규 주택 모델이 전국에서 최초로 중랑구에서 추진됩니다.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공공주택을 만들고 도시재생을 통해 마을 주차장까지 더해질 전망입니다. 태윤형 기자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의 주택가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2개 동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60호가 공급될 예정. 최근 이곳이 국토부의 생활 SOC 도시재생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저축 노후 주거지 지역으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돼 있고 3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이 산재돼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재 자유주택 정비 사업 반영된 위험한 시설물인 노후 옹벽이 잔존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도시재생을 더한 주거 모델이 중랑구에서 추진됩니다. 쉽게 말해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더해 마을 주차장까지 짓게 된 겁니다. 내년까지 들어서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형태로 지어집니다. 지상 1층부터 7층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만들어지고, 옹벽 부분이었던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건물과는 완전히 분리해 48면의 마을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마을 주차장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예산 대부분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을 보니까 주차장 조성이 제일 합당한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으로 추진을 해서 총 한 48면을 주민들에게 이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장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59억 중에 국비는 이제 저희들은 14억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한편 해당 부지는 다음 달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대의 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고질적이었던 주차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사는 내년 마무리되며 마을 주차장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눈 덮인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차량 소통은 물론 교통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성북구가 언덕길을 중심으로 도로 열선을 매설했습니다. 주민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가파른 경사길로 이어진 성북구 동서문로 일대. 눈이 오고 결빙이 되면 도로는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북구가 도로 열선을 매설하면서 이런 문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성북구 도로 열선은 도로 지표면 7cm 아래에 열선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열선에 불이 들어오면서 도로에 쌓인 눈을 녹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면 열선이 매설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열선이 매설된 곳은 영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영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상 3도, 습도가 4도 밑으로 내려가면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적으로 열선이 작동하게 됩니다. 영상 3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자동 시스템으로 가동이 돼서 이쪽에는 눈이 쌓이지가 않고 얼음이 결빙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비탈길과 구릉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탓에 성북구 주민들은 겨울철이면 이동에 큰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확 달라졌어요. 차량들이 너무 소통을 잘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고 한 마음이 한참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재 성북구에 설치된 도로 열선은 17개소로 총 길이는 5.5km입니다. 성북구는 열선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좋은 만큼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지난 4월 총선부터 만 18살도 선거권을 갖는 등 참정권 확대에 대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설의회 조성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올해 상설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조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마포 1번가 연구단과 서울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최근 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구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분리해 설치할 예정으로 조례안 역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견이 바탕이 됐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그다음에 소외계층까지 다 이게 포함할 수 있도록 아이들 목소리, 학교 목소리, 선생님들 목소리,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목소리, 전문가들 목소리까지 다 담아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모의 의회 수준의 형식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고 아동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구의원들과의 매칭을 비롯해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정책 보좌 역할 연계 등 체계적인 운영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때부터 이 정치가 올바르게 서야만이
우리나라도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식물 의회가 아니고 무늬만 의회가 아니고 진짜로 스몰 우리 의회가 우리처럼 똑같이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책 제안과 예산 편성, 입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의회의 모습을 갖출 마포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참정권 확대를 위한 지역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금천구가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훈 예우수당과 생활임금도 인상됐는데 금천구에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엄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천구가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목요일마다 폐비닐과 투명 페트를 배출하는 분리배출 요일제도 시행 중입니다. 올해 금천구의 생활임금은 1,540원입니다. 전년 대비 233원 인상됐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0.1%에서 0.05%로 인하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터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훈예우수당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50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시 재가와 식사 지원, 주거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금천 동네방네 돌봄 서비스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폐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은 오는 3월 1일부터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입시학원이나 프랜차이즈, 대리점 중 중견기업 이상인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개통되고 금천소방서가 준공됩니다. 또 올해 말에는 시흥 5동 복합청사 건립도 끝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구정 소식이 담긴 금천 생활은 구 홈페이지 금천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지난해 매매된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성동구와 광진구의 평균 거래 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신축 단지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가 아파트 기준인 10억 클럽에 처음 진입한 성동구와 광진구. 강북권에서 용산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성동구의 평균 매매가는 11억 3,178만 원으로 집계됐고 광진구가 10억 6,46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성동구의 경우 신축 단지의 가격 상승이 컸고 광진구는 교육 여건이 좋다고 알려진 광장동 일대를 중심으로 실수요층이 꾸준히 진입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동구가 지난 3년간 유입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에서 살다 성동구로 이사온 주민이 가장 많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동별 아파트 평균 거래가를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동의 평균 거래가 29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매매가가 20억 원을 넘어선 동은 압구정동을 포함해 반포동과 용산동 5가 등 7개 동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곳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7년 32개 동에서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97개 동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는 지난해처럼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다소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등 부동산 투자자들의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순준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시민안전 기반시설 분야와 건설공사 용역 발주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발주할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은 총 219건,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58건, 13억 원이 늘었습니다. 또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27건, 3천억 원이 늘어나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체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23%,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 조성에 1조 2천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에 1,2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아울러 기반 시설 설계에는 824억 원, 도로시설 소방 등 안전 분야에는 2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책정된 예산은 조기 투입이 원칙입니다. 재원 투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안전 기반 시설 분야 용역은 4월 중 발주를 마치고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75%를 같은 기간에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의 취업 유발 계수를 적용하면 이 같은 예산 투입을 통해 총 18,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내용과 발주 시기 등을 관련 업체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안전건설 분야 예산 투입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중규입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곳곳에 굵직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연 충현동과 신촌 그리고 가좌 지역 일대의 변화할 모습 엄종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대문구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천연 충현동 일대입니다. 이곳엔 도시재생 사업비 6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171억 원이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쓰이는데 올해 상반기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체육시설과 가족센터 등을 포함한 천연동 복합센터도 짓습니다. 230억 원을 들이는 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연말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3월 중 영천시장 거점 공간을 개소하고 임대주택을 포함한 마을관리소도 10월경 주민들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영천시장 거점 공간 조성이 3월이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포함한 거점 공간 마을관리소를 10월쯤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신촌 도시재생 사업도 흐름을 이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신촌 기차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8월이면 공원으로 변신한 광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어진 지 54년 국내 첫 주상복합 아파트인 좌원상가 재건축도 추진합니다. 국비와 시비 125억 원을 포함해 총 930여억 원을 들이는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인 만큼 빠른 시행이 예상됩니다. 현재 목표는 올해 내 사업 시행 인가를 얻고 내년 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2023년 착공하는 것입니다. 자원상가 개발도 올해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부터 절차를 밟아서 연말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이 밖에 모래내 시장 일대는 10억 원을 들여 10월까지 골목길 5개 구간을 정비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200억 원을 들이는 홍지역 일대 도시재생은 11월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사업 시행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중규입니다. 광진구 구의역 일대를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최근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입니다.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한 KT 부지 7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해당 부지를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지역의 핵심 축이라 불리는 구의역 일대 개발인데다 광진구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규모의 복합 개발인 만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러한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건 아마 전국 최초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첨단 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광진의 랜드마크 역할뿐만이 아니라 광진 지역 발전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입니다. 먼저 이곳엔 초고층 아파트 1363세대가 공급됩니다. 이 중 일반 분양은 631세대며 민간 임대 432세대와 행복주택 300세대가 포함됩니다. 사업 시행사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고려해 후분양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고 일반 분양은 2023년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업무 판매 시설도 들어섭니다.
여기에 호텔과 문화집회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의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구와 KT는 협약을 통해 호텔과 판매시설 등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광진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식당이 밀집한 미가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사 현장에 별도로 식당을 설치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KT 부지 중 일부인 5,600제곱미터는 광진구청이 기부 체납받았습니다. 이곳엔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보건소까지 함께 사용하는 18층 규모의 복합청사가 새로 건립됩니다. 또 당초 KT 판매시설로 예정돼 있던 신청사 지하 2층의 일부 공간은 30년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무상 개방됩니다. 한편 미가로를 포함한 구의역 일대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진구는 첨단 업무 복합단지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이 연계돼 구의역 일대가 동북권의 핵심 중심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중구는 올해부터 구민이면 누구나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합니다.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로 중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 항목은 코로나19 감염병 사망과 자연재해, 익사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등 6가지로 중구를 포함한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는 생활안전보험은 항목별로 최고 1,000만 원이 보장되고 타 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이 꼭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가족이라도 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데요.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에 따라 이번 명절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